종화산하겠습니다. 25년에 이번에 그 7월에 세법 개정안 중에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24년 부분 25년에 1, 2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때 소급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6년에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데, 납세자가 유리한 거는 소급해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게 출산 장려 부분이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일부 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통과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령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통과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세 개편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인데요. 금융투자는 모든 금융소득 있잖아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기업 증권, 파생증권 이거를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문재인 정부 했던 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최근 분위기가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었어요. 이 금투자 폐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니면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에 대한 그 비과세 한도하고 그 투자금 한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 국민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채권인데요. 그 납입 한도가 누적액으로 1억이었는데 이걸 누적액으로 2억을 하고 연간 2천원, 4천만 원을 하고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그리고 서민 농업인형은 1000만 원까지 되는데요. 이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고 연간 4천만 원, 누적 2억이고 비과세 금융 소득도 500만 원. 그다음 서민 농업인은 1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자, 결혼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50만 원 세액 공제 해주는데 각각 부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과 와이프도 각각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고고 자 24년부터 26년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24년부터 결혼하면 연말정산이니까 25년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이후 가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 보통 무주택 근로자가 하잖아요. 급여가 한 7천만 원 이하, 그 40% 중에 그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 19세 이상, 34세 이상 저희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있어요. 근데 무주택 세대주만 됐던 거를 이제 배우자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로 해준다는 거죠. 앞에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는 이제 한도를 이렇게 출산 장려의 하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15, 20, 30만 원을 25, 30,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이 되는 거고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인정이 됩니다. 자,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인데 이거 시행령이에요. 소득령, 종부세령. 자, 혼인하고 동거봉양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각각 부모도 집안채, 자식도 집안채인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효도를 한다고 보고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 그 다음에 종부세는 기본세 12억인데 장특공제라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80%가 있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혼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의 하나의 일환으로 10년으로 동일하게 해서 확대되는 거고 시행령 일 이후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인데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부영인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자녀를 출산한 거에 대해서 1억 정도를 주는데 만약에 이게
과거에는 올 1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연으로 하면 240불이 안 되잖아요. 이걸 전액 비과세로 하면서 만약 이거를 받는 사람으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하면 1억을 받으면 뭐 4대 보험하고 소득세 한계세율로 해서 한 3, 4천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가 많아서 그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해서 24년 1월 이후 소급해서 기업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급여로 처리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란우사 공제는 제가 앞전에 유튜브에도 언급했지만 이 한도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가 살아날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500에서 600, 4천만 원 1억까지는 300에서 400, 이력 추가는 200에서 그대로 이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서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 급여가 7천만 원,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이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지만 노란우사 공제가 됩니다. 자, 연말소득 정산 소득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금투세를 폐지한다.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그다음에 IA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사 IAS 세제 지원이 올 연 4천 누적 2억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확대됐고요. 결혼세액 공제가 50만 원, 부부는 100만 원이겠죠. 24년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무주택을 이제 세대준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됐고요. 자녀세 공제를 25년부터 26년 연말정산할 때 첫째 25, 둘째 30, 셋째 40만 원 확대되고 그 다음에 동고동양처럼 혼인도 1세대 주택 특례를 5년에 10년으로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뭐 혼인신고 안 한 이유가 뭐 둘 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5년이 너무 짧아서 그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출산 지원금을 비과세하는데 이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이거 소급해서 24년부터 적용되고 언급이 없었지만 수용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경우에도 추가 신용카드 공제 30%가 되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지방 자치단체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던 건데 500에서 2천만 원가 확대됐고 청년 도입계좌, 비과세 계좌 해지 시 불이익을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3년 안에 이 비과세를 계좌를 해지해도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리고 노란우선 세액공제를 100만 원씩 상향됐고 1억 초과는 그대로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연말소득세 개정 사항인데 이게 이제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고 법으로 되는 거는 12월에 국회 통과돼야 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 출산 장려의 이난이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일부는 내년에 연말정산 그리고 내후년에 연말정산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